2014년 12월 1일 이른 오전 중국 쓰촨성의 한 경찰서로 한 할머니와 젊은 남자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딸이 닷새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실종된 여자는 장씨라는 여자로 신고한 사람은 장씨의 어머니와 장씨의 아들이었어요. 이들 말에 따르면 11월 26일 오전 9시경 장씨가 집에서 키우던 작은 푸들 강아지를 품에 딱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언제 들어오려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딸, 너 언제 들어와? 엄마, 나 오늘 업무가 너무 밀려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 알아서 저녁 먹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요. 당시 장씨는요,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녀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늘상 야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 늘 그랬으니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그렇게 2시간이 더 지나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아직도 내 딸 장씨가 집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야근해도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대. 뭐지? 우선 기다렸어요. 밤 10시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계속 꺼져 있어. 사람 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날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새벽이 됐습니다. 뭐야, 아직도 안 들어왔어? 뭔가 불길한 느낌에 이때 엄마는요, 딸 장씨의 아들인, 그러니까 자기한텐 손자 샤오천한테 전화합니다. 야, 네 엄마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샤오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결국 두 사람은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해요. 그렇게 5일을 기다린 거예요. 5일을. 이건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여전히 핸드폰 꺼져 있어. 이건 아니지. 바로 경찰서로 와 신고했던 겁니다. 이 장씨는요, 어릴 때 극단 배우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 46세 때 이혼했어요.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장씨의 성격은요, 엄청 명랑하고 쾌활하고 부침성도 좋고 야무졌어요. 사업도 하는 여자다 보니 평소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장씨가 비교적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경찰 입장에서는 그녀의 대인관계부터 조사하다 보면 이거 뭐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장씨가 실종된 날, 그날 그녀의 동선부터 싹 파기 시작해요. 장씨가 사는 주변의 CCTV 영상 모두 확보. 그 결과 그날 아침 9시 52분경 그녀는 갈색 푸들 강아지를 안고 집을 나와 동네 근처 화장품 가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려 30분 동안 구경하면서 머물러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오후 1시쯤 그녀가 펑저우의 한 허거집에서 포착이 되는데 이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랑 같이 밥을 먹고 있어. 그런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 약 3시 6분까지 둘이 하하호호 밥을 먹고 식당을 나와요. 그 후 CCTV에서 사라졌어. 경찰은요, 같이 밥을 먹은 이 남자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씨를 본 이제 마지막 사람인 듯 보였거든요. 장씨는 이 남자와 점심을 먹은 후 어디로 간 걸까? 이 남자는 장씨와 무슨 관계인 걸까? 경찰이 봤을 땐 이전 그녀의 행동도 그렇고 뭔가 사전에 이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듯 보였어요. 이 얘기는 전에 이 두 사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약속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통신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바로 장씨의 통신 기록 조사합니다. 봤더니 역시나 리젠 셔거라는 남자, 장씨가 실종되기 전 이 남자랑 연락을 많이 했네. 바로 이 남자 찾아냅니다. CCTV 속 인상착의와 비교해보니 영락없이 너야. 야, 너 사건 당일 장씨 만나 같이 허거 먹었지? 바로 인정합니다. 네. 자기 말로는 그날 만난 이후 장씨에게 빌린 나머지 돈 5천 위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처음에는 화장품 근처 다른 곳에서 돈을 갚겠다고 만났대요.
자기는 계획이 돈을 다 갚고 바로 장 씨와 헤어져 펑저우 씨의 일 때문에 어딜 답사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건네주고 나 가봐야겠다 그랬는데 장 씨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나 펑저우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 씨가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펑저우시 백로진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허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펑저우 허거 식당에서 포착됐다는 그때인 겁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장 씨가 자기는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된다면서 그래서 알겠다. 오후 3시 10분쯤 바로 헤어져 자기 혼자 자기 농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리젠 셔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이동 궤적을 따라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사건 당일 26일 그가 한 ATM 기계에서 약 5,000위안 정도 돈을 뽑는 게 확인돼요. 그리고 진짜 장씨 만나 허거 먹어요. 그 후 진짜 농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장씨 26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 그는 그녀와 헤어지고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데 오후 3시 30분경 이 리젠 셔거 차가 한 다리를 건너가요. 이때 이 차 뒷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분 후인 3시 45분경 다른 CCTV에 또 이 차가 포착되는데 이땐 이 뒷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시 리젠 셔거의 차는요, 약간 오래된 세단 차였습니다. 이 차에는 앞좌석에서 버튼을 눌러 뒷좌석 창문을 여는 그런 기능 없었어요. 그런데 약 15분 사이 뒷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뒷좌석에 누군가가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열었다는 거예요. 즉 뒷좌석에 이때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걸 확인한 경찰, 그때부터 진짜 CCTV 영상이 눈에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엄청 확대해보고 수없이 재생해보면서 팝니다. 그 결과 잘 보니까 이 차 뒷좌석 창문에 갈색 털 같은 게 비치는 것 같아. 무언가 열려진 창문으로 끊임없이 머리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거 뭐였을까요? 그날 장 씨는 외출할 때 자기가 키우던 작은 갈색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갈색 털뭉치, 장 씨의 애완견이구나. 경찰은요, 리젠 셔거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촉이 왔습니다. 그녀와 같이 농장으로 갔구나. 그래서 바로 경찰, 수백 명의 경찰 플러스 마을 주민들까지 동원, 리젠 셔거의 농장을 전체적으로 다 수색합니다. 약 5일 동안 샅샅이 뒤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 잘못 보신 거라니까. 그날 저 혼자 농장에 왔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아이, 참 진짜 리젠 셔거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경찰은 아무리 봐도 네가 죽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아니 만약 이놈이 그녀를 농장으로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쳐요. 그럼 이놈이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냐라는 건데, 사람이요 죽으면 몸이 처지면서 진짜 무겁대요. 그럼 그녀의 시신을 들고 유기하겠다고 산을 오르거나 뭔가 이동시킨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근처 CCTV에도 이상한 게 없는데 말이 안 되죠.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리도 없고, 사건의 실마리가 다 끊어진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도 한 경찰분이 그의 농장 1층 계단 모퉁이에서 진짜 작은, 바늘을 콕 찍은 것만큼 작은 크기의 반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정말 작은 반점 크기였대요. 이걸 안 지나친 거예요. 바로 DNA 감정 들어갑니다. 사람 피로 나오죠. 누구? 실종된 장씨. 장씨의 피가 왜 그의 농장 계단 모퉁이에서 나와? 이건 100%잖아요. 여기서 살해 당했잖아. 하지만 여전히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 와, 시신 어떻게 했지? 이때 무언가 경찰 눈에 띕니다. 리젠 셔거 농장에서 키우는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초대형 견종.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사자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이 농장에 있네? 한 마리도 아니야. 다른 개들까지 해가지고. 농가 직원 말에 따르면 리젠 샤거의 친구들 강아지인데 이 농장에서 키운다고 해서 막 정성스럽게 막 사료를 주면서 막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항상 먹다 남은 음식물들을 강아지들한테 먹이곤 했다고. 그런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는 말. 그런데 요것도 요 근래 포식했어요. 11월 27일, 28일 사장님이 고기를 엄청 많이 삶아가지고 호강시켜 주겠다고 막 줬거든요. 와, 이 말을 들은 경찰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니까 경찰이 농가에 있는 여러 강아지들, 그 개 똥 배설물들을 수집 조사하기 시작해요. 결과는 실제 이 개들 배설물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소화되지 않은 뼈 조각이 발견됐어요. DNA 검사 결과 장 씨의 머리카락과 뼈로 나옵니다. 그리고 농장 부엌의 조리기구에서 장 씨의 DNA도 별도로 검출돼요. 이 새끼가 개만도 못한 짓거리 저지르고 그걸 걔한테 줬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 개들 아싸 고기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가 뭐 얼마나 더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맛있게 허거까지 처먹어놓고 왜 갑자기 그녀를 죽인 걸까? 지 말로는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둘이 한때 연인 사이였어. 2008년 때 처음 만났는데 이때 장 씨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연인 사이가 된 거예요. 이때 장 씨 사업이 잘 돼서 쩐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리젠 셔거가 힘들다고 하니 11만 위안을 빌려준 거예요.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 돈으로 리젠 셔거 본인 농장을 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앞서 언급했지만 이 장씨 성격이 엄청 쾌활하고 밝고 사교성도 좋았어요. 주위에 늘 사람이 많아. 남자도 많고.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만난 지 1년 만에 헤어지게 됩니다. 리젠 셔거가 헤어지자고. 둘은 연인으로서 관계는 끝났지만 친구로서는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리젠 셔거도 그러면서 계속 빌린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11월 26일 또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5천 위안 돈 갚으려고. 그렇게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날 장 씨가 알게 된 거예요. 뭐야? 리젠 셔거 너 여자친구 생겼어? 응. 리젠 셔거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제 둘 끝났잖아. 그런데 이 얘기 들은 장씨 막말로 빡친 겁니다. 야, 어떻게 새로운 여자친구 사귈 수가 있어?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리 들어서였을까요? 자기 말로는 그냥 볼일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자기 농장까지 키워코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농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 2층에서 사소한 걸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리젠 셔거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말다툼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만약 옆집 누군가, 이웃 누군가, 직원 중에 누군가 보게 되고 이 말이 지금 새 여자친구 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사이 좋은데 이게 또 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는 싸우면서 계속 장 씨한테 야 목소리 낮춰, 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언지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계속 막무가내야. 왜 누가 들을까 무섭니? 네 여자친구가 들을까 무서워? 자꾸 흥분하니까 이때 야 목소리 낮추라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장 씨를 살짝 밀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살짝 밀었는데 와 뒤에가 바로 계단이네. 장 씨가 밀리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장 씨는 바로 피를 토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장 씨는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살려야 되나 고민도 했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린다고 구급차 부르고 뭐하고 하면 이웃들, 직원들 다 알게 될 거고 다 알게 되면 여자친구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럼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이 여자가 더 날 귀찮게 하지 않겠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황도 했겠다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4번 정도 몸부림을 막 치더니 갑자기 조용해. 죽었어. 이후부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걔들한테 먹여야겠다. 그래서 부엌으로 시신을 끌고 가 가위로 옷을 잘라 태워버리고요. 주방 도구로 시신 토막 익힙니다. 자, 여러분, 사람 머리 두개골은 두껍고 처리하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이놈은요, 잘려진 머리 딱 들고 머리채를 잡고 그걸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요. 무슨 공 던지듯이. 그리고 이 장씨의 애완견, 그 작은 강아지 푸드를 죽이고요,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렇게 약 이틀 동안 토막 작업을 하고 익히고 3차례에 걸쳐 3번에 걸쳐 티베트 마스티프 강아지 플러스 여러 개들한테 다 먹인 겁니다. 그 후에 이놈은요, 와, 브라보, 완전 범죄다, 최고다, 스스로 아주 만족해 하면서 농장 전체를 세제로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애견 우리에 있는 뼈와 잔해물들을 여러 번 치웠어요. 장씨가 실종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죠. 티베트 마스티프 똥 배설물을 통해 경찰은 장씨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며 껴안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랑이 어떻게 새 여자친구한테 넘어가 이렇게 정 하나 없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놈 절대 살려두면 안 되죠. 똑같이 죽여야지. 당연히 사형 나옵니다. 우린 인생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풍경과 같아서 빠르게 서로를 바라보다 추억 속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역과도 같아 잠시 머물다 떠나기도 하죠. 그 와중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걸어간다는 건 엄청난 서로의 행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감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을 느낄 때 그 행운을 놓아버리는 것 또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몰라요. 절망적인 감정에 매달리며 가망 없는 감정에 집착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끝없는 문제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고 하는데 장씨는 마지막까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런 개만도 못한 악마 새끼일 줄은,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할 줄은.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